현재 10시 40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엠비엔골드 매니저와 함께 추천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흥태 매니저와 전략 함께 세워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담고 있는 기업들 리뷰 시간부터 가져가 볼 텐데요. 먼저 지난 거래일에 담아봤던 청담 글로벌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저희가 편입한 당일에 바로 급등이 나와주다가 오늘은 쉬어가고 있어요. 6월 20일에 매수해서 7%의 수익률 하루 만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 하락은 그저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화장품 업종들이 워낙에 또 세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소개해드리고 장중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어차피 지금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이 선별적으로 또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수급이 이동하다 보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튼튼하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앞으로 꾸준하게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유통업체의 대표적인 업종인 이제 청담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보톡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관리라든지 이런 화장품 업계들에 대해서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도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는 홀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도 실적 전망 기대주는 계속해서 들고 가봐도 된다라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리뷰 기업으로는 의료용 재활 로봇 전문 기업인 PNS 미케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재활 로봇을 필두로 산업 전반에 현재 기대감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5월 13일에 편입해서 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8%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지금 상방 얼마나 더 열어두면 좋을까요? 그동안의 로봇 시장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드디어 로봇 시장들이 지난주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재활용 로봇을 다시 새롭게 선보이다 보니까는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재활용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PNS 미케닉스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이었던 고용이라든지 이제 큐렉스 이런 종목들도 또 한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시장 안에서는 재활용 로봇도 한번 또다시 한번 떠오르는 샛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또 좋고 이런 재활용 로봇에서 선두주자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당연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번 지난해에서 한번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박스권 상단 매물벽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로봇 종목들은 좀 더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로봇주 전략 함께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기업으로는 엔터주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YG플러스 저희가 담고 있는 기업은 2% 가까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2월 20일에 매수해서 어느새 64%의 수익률 그리고 3차 목표가 8,0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YG플러스는 이제 슬슬 수익을 좀 챙겨볼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은 목표가 8,0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을 때도 적정 주가가 8,000원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이제부터는 수익을 좀 더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이제 월드 투어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이제 월드 투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터사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익절가를 8,000원 정도 잡고 보시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10,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세론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8,000원 정도는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8,000원부터는 좀 익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플러스 8,000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챙겨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핫픽 섹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이 오늘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섹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핫한 네. 섹터는 원전입니다. 네. 이제 말이 좀 더듬었는데요. 이제는 원전 없으면 섭섭하다라는 키워드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기은아나한테도 네. 원전 갖고 있냐 이러니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았어요. 후다닥 팔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원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나오고 있어요. 이제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면서까지 우리나라 K 원전이 글로벌로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사실 원전에 대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원전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왔었던 원전 해체에 대한 이제 대규모에 대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는 앞으로 2050년도까지 뭐 500조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부터 원전 해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일정 부분에서는 원전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강한 흐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사실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한전 KPS가 대장이기도 하겠지만은 저희 또 우진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 후속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잘 가니까 정말 없으면 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지금 후속주 어디를 담아봐야 될지 궁금해요. 종목도 이어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 9,350원에 비치로테크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는 전력기기라든지 누전 차단기, 수배 전반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전력 장비를 만들고 있거나 특히나 플라즈마 절단기를 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통해 가지고 원전 해체 관련돼서도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또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원전 해체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일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이시면요. 네. 비치로테크는 전력기기가 사실 주 원적이에요. 사실 지주사라기 때문에 뭐 비치로셀이라든지 이런 전기라든지 전력 관련된 기업들을 또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력에서도 역시나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만 또 절단기를 또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해체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납품업체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니까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넘어가는 1,300원을 잡아놓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8,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응태 매니저의 추천주는 비츠로테크였고요. 목표가는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라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또 전반적인 흐름을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넘은 코스피 3,000P인데 오늘 역시나 이 중동발 이슈로 변동성이 커진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단발적인 악재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말간에 있었던 이런 중동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에 대한 섹터들은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 있게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코스피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3,000선을 다시 넘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종목, 이 흐름을 올라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진단은 어디로 가면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도 역시나 저녁 8시에 동영상을 준비해 놓도록 할 거고요. 지난 주말간에도 저 강의를 했는데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혜 섹터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김응태의 야한밤에 많이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도 뜨거운 핫한 종목과 섹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